AWS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특히 이제 AWS에서 대전제하고 있는 게 바로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입니다. VPC 환경인데 요게 재밌는 건 뭐냐면은 요게 SDN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AWS의 네트워크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로 되어 있습니다. 엥? 이건 또 뭐지? 그럼 우리 수업은 SDN까지 가냐? 아, 그렇지는 않습니다. SDN은 다루려면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. 그러니까 AWS가 SDN으로 구축이 되어 있다. AWS 네트워크 환경이 거기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. 거기까지만.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이제 다 가상 환경이라는 거죠. 그래서 실제 환경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.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제가 그건 수업 중에 간간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데 가상 환경에서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러면은 그거 말고 실제 환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, 실제. 그러면 이 실제 환경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가상을 논해야 되겠죠. 그러면 실제 환경이든 가상 환경이든 거기에 대해서 공통 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? 그렇겠죠. 공통 요소? 그러면 이 공통 요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용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거기에 인제 얘가 뭐 하는지 구체적인 어떤 이해까지 더해 주셔야 이 둘의 차이, 가상과 실제의 차이도 논하실 수 있게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. 그래서 일단은 용어에 좀 집중을 할 생각이고요. 프로토콜 자체에선 대해서는 깊이 가야 될 것만 갑니다. 대부분의 경우는 깊이 있게 가진 않고 꼭 필요한 것만 논할 생각입니다. 뭐 일단 용어로 보자면은 뭐 OSI 7 레이어, 뭐 이더넷, TCP/IP, 소켓 이런 기초 용어 반드시 다루게 될 것 같고요. 목표는 인제 IT 시스템 관리자, 바이브 코딩 하시는 분들, 이제 개발자의 범주에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그 외에도 그냥 소위 인제 흔히 웹 서비스 개발하시는 분들 계시죠? 네, 이런 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내용에 대해서 좀 특수화되어 있다. 그런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해 드립니다. 그리고 가끔 질문이 나와서 이것도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 수업이 제가 인제 "최소한이다."라고 어떤 좀 그런 점을 말씀을 드렸어요. "최소다, 최소. 내가 알고 있어야 될 최소한이다." 바이브 코딩을 하든 뭐 네트워크 관리를 하든 진짜 말 그대로 최소 지점 어디까지인데 그 기준이 어떻게 이게 인제 기준이라고 하는 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? 이 기준이 어떻게 탄생되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그 공무원분들을 이렇게 좀 많이 강의를 했습니다, 공무원을 상대로. 근데 이분들이 인제 순환보직을 하시잖아요. 그러면 인제 비전공자일 수도 있는데 네 거기에 인제 약간의 인제 어쨌든 기술 교육을 워낙 좀 그래도 받으셨으니까 그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 갑자기 인제 직무 전환이 돼 가지고 네트워크를 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보안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. 근데 보안 수업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거를 인제 한 5일 정도 하루 8 시간 정도씩 7 시간 정도에서 5일 정도 받으시는데 보안 얘기를 그래서 결국 얼마밖에 못 하냐면은 하루나 이틀밖에 못 합니다. 나머지 얘기는 뭐냐? 네트워크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왜냐? 네트워크를 알아야 네트워크 보안도 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그 앞에 인제 2-3일 있죠? 2-3 일. 그 2-3일 동안 다루는 내용 여기에는 사실은 또 뭣도 포함이 되냐면 그 뭐 이제 컴퓨터 구조 일반에 대한 뭐 운영 체제 얘기라든지 컴퓨터 구조 얘기가 1 일이 포함됩니다. 그래서 그 1 일을 제외하고 나면은 이제 1.5 에서 이틀 정도의 수업 내용에 해당되는 분량인데 고거를 담은 수업이다.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거기에다가 인제 한 가지 더 얹은 게 인제 AWS를 쪼끔 얹은 거죠. 그래서 AWS 기준으로 쪼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의 학습 목표는 이겁니다. 자, 요거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바이브 코딩으로 만들어 놓은 서비스가 있는데 그 서비스 운영 환경에서 한 가지만 좀 뺀 거예요. 예, 미디어 컨버트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AWS에 그거는 뭐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건 아니라서 뺐어요. 근데 여기서 인제 이 지금 제가 AWS 환경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.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앰플리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게 웹에서 인제 프론트 영역에 해당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프론트 인제 배포를 담당하거든요. 이게 배포를 담당하는데 얘가 또 뭐랑 엮이냐면은 보통 클라우드 프론트라고 얘가 CDN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. 네, 그러니까 앰플리파이가 인제 요 같이 섞여 있어요. CDN 서비스를 얘도 제공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대해서 인제 사용자들이 외부에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예 퍼블릭 네트워크이죠. 누구나 쓸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하는데
이 유저 중에는 악의적 사용자, 소위 이제 해커라고 하는 사람들도 포함이 돼 있는 거죠. 해커가 아니더라도 하여튼 좀 목적이 불순한 사용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내 서비스에 접근함에 있어서 뭔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또 우리가 차단을 해 줘야 되겠죠. 이런 접근은 차단해 주고 일반적인 사용자의 접근은 당연히 허용해 주고 그러려다 보니까 방화벽이 필요한데 이게 웹 서비스죠. 그래서 거기에 특수화되어 있는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이라는 걸 그 앞에다 다 붙여 놨어요, 이렇게. 그리고 이게 인제 그 ALB라고 인제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서비스를 제가 요거를 쓰도록 해 놨는데 이게 쪼끔 AWS에서 특수한 상황인 게 있습니다. 뭐가 있냐면은 AWS 서비스 중에 S3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퍼블릭 네트워크 영역에 속합니다. 즉 인터넷 영역에 속해요. 그런데 이 AWS 네트워크 환경이 뭐라 그랬냐면 제가 인제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그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이라고 하는 거를 이 ALB를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. 이 ALB는 어떤 경계에 위치해 있는 거고 그 경계의 바깥은 퍼블릭, 이 안쪽 내부는 프라이빗입니다. 그래서 이 프라이빗 네트워크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공유기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사설 네트워크, 그러니까 인터넷 이게 NAT 기술이라는 게 적용이 된 건데 이 NAT 기술이 적용된 사설 네트워크이죠. 그러니까 이 환경의 특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. 문제는 이 퍼블릭 네트워크에 해당되는 S3와 내부에 이제 EC2 서버가 있다면 사설망 안에 얘네 둘이 통신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정보를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될 구성이 필요합니다. 이때 이제 그 사설 네트워크에서 퍼블릭 네트워크로 접근이 이루어지는데 이 접근에서 주소 변환 기술이 사용이 되죠. 네.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, 여기서 그러면 이 NAT와 관련돼서 어떤 설정이라는 걸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는가라고 물으면 아니요, 그건 그렇지는 않아요. 하지만 여기에서 어떤 추가적인 알파에 해당되는 플러스 알파에 해당되는 어떤 설정만 잘해 주시면은 얘네 둘 간의 통신함 과정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 비용이 있어요. 근데 그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게 좀 웃긴 설정인데 기본적으로는 그 설정이 안 돼 있어요. 근데 그 설정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등등등을 알려드릴게요. 그리고 이제 CDN이라는 게 이제 콘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 서비스인데 그럼 얘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의미는 뭐지? 이런 거를 그래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밸런싱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로드라는 게 부하죠, 부하. 부하가 여러 발생하면은 이 뒤에 이제 EC2를 열어 둬 가지고 이제 무정지 시스템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. 네. 이런 등등등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또 이거 말고도 인제 한 가지 더 하자면은 이제 네트워크 인제 로드 밸런서도 있어요. 그게 꼭 필요한 거냐? 그럼 걔의 역할은 뭐고 이거의 역할은 뭐냐? 등등을 등등을 또 따져 물을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 수업에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설명해 드린 딱 요 화면 있죠? 학습 목표 요 화면, 이게 기준이 됩니다. 즉 이 기준이 되는 이 그림은 앞으로 수업 중에 수시로 나올 거고 마지막에 한 번 더 나옵니다. 그때는 지금 제가 했던 설명을 아마 한 번 더 하게 될 거예요. 그리고 수업이 끝났을 때 이게 인제 기준이 되어 줄 거다. '아, 지금은 내가 뭔 소린지 잘 모르겠는데' 하지만 수업이 딱 끝났을 때는 지금보다 더 디테일한 설명을 해 드렸을 때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해 드린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. 그게 목표입니다. 그게 목표예요. 그래서 인제 우리가 인제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이 어떤 기초에 해당되는 영역일 수 있겠죠. 여기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지금 이런 어떤 운영 가능한 운영 환경이라고 해야 될까요? 여기까지 가는 것을,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것을 우리의 학습 목표로 상정을 하고 교육을 할 겁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,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 강의가 필요한지 잘 생각하고 결정하십시오. 네, 사 놓고 쟁여 놓는다고 내 머리에 알아서 들어와 주지 않습니다. 그런 미래는 오지 않을 거예요. 그건 AI가 "너는 몰라도 돼. 내가 해 줄게." 이렇게 되지 네 머릿속에 내가 이걸 넣어 줄게까지는 아마 AI가 해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 본인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여기에 대한 이해가 '나는 꼭 필요하다.'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